안녕하십니까. 황태준 TV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월간 조선의 배진영 부장을 모셨습니다. 월간 조선은 우리 애청자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잡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웅진의 윤석금 회장이 그런 얘기했다잖아요. 그 양반이 1970년대 브리타니카 대백과사전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판매한 영업사원 아닙니까? 예. 그 양반이 이제 판매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장롱 개이고 할 때 이게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예. 그러는데 월간조선은 다른 것도 이게 하겠지만 이게 두툼해서 예. 저 나이 드신 애청자들은 이게 낮잠 잘 때 이게 목침으로 베도 좋을 만큼 두터운 잡지인 것 같아요. 아니 월간조선 편집장까지 하신 분이 아니. 월간조선의 가치를 고작 그런 데서 찾으십니까? 아니 또 너무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옛날에 이 김영광 선배께서 편집장 할 때는 더 두꺼웠고요. 그때는 딱 그때는 책을 700페이지네. 이렇게 세워놓고 골퍼들이 였다가 이제 공을 맞추는 그런 연습을 했다고 그러죠. 아 그래요? 용도가 다양하고 아니 월간조선이. 그래서 오늘 이번에 보니까 많은 특종이 있는데 예. 그 2019년 1월 벌써 새해가 시작됐네요. 예, 월간조선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한번 이번호 네. 2019년 1월호의 특종들 눈여겨볼 예. 만한 기사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에 얼마 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하셨죠. 그 당시에 기무사에서 작성했던 사건 백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현장에 해군, 해병, 군병력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무부대원들도 나가 있었고, 이 기무부대원들이 이제 현장 상황을 파악해 갖고 이제 보고하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민간인 사찰로 몰았는데 거기에 백서는 언제 발간된 건가요? 사건 후입니다. 아 근데 그럼 이재수 사령관 재직 시에 왜냐하면 기무사에서는 이런 말하자면 국가 비상사태가 닥쳤을 경우에 이번에는 기무사가 이렇게 대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종의 이제 교훈을 담아가지고 백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무사 이제 그 전에 보안 네. 사고한데 이분들 이재수 사령관도 주변에 많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보안사는 기무사 이제 전신 네. 보안사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은 우리가 정말 트라우마가 있다. 예. 그 유명한 게 윤석영 사건이 윤석영 있었죠. 이병 사건이죠. 그렇죠. 민간인 사찰하고 예. 경을 치고 했는데 네. 지금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보고 민간인 사찰했다고 예.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하냐. 예. 그러니까 몇몇 보고서에 예. 나온 민간인들 동향 보고한 걸 가지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맞습니다. 몰아붙였고 두 번째로는 제일 더 큰 거는 끔찍한 거는 그 계엄 그렇죠. 검토한 그 그렇죠. 문건을 가지고서 이게 구테타 음모, 그렇죠. 내란 음모라 가지고 그렇죠. 지금 한민구 장관을 예. 몰아붙이려고 그러다가 이거 흐지부지 됐는데 군으로서는 참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도 많이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불법 사찰했다는 의식이 있으면은 왜 이런 백서를 만들었겠느냐. 그래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던 이게 또 이제 나가 있던 기무사 병력이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나갔었고 경찰에서 나갔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는 전체 분량 중에서 몇 장이 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찰도 이제 광범위한 이제 정보과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경찰들은 관내에 무슨 호텔, 그렇죠. 음식점, 무슨 사회 단체가 있으면 그렇죠. 거기도 출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너무 그 경찰이 하는 것도 예전에 하면 예. 일종의 사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민간인들도 협조하고 예. 또 경찰 정보과 같은 데도 경찰청 정보국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최저임금에 그렇죠. 여파는 어떤 것이라는 정보 보고도 내고 그렇죠. 하는 것인데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 나와 있던 학생들과 그렇죠. 학부모들 동향 같은 거 보고했다는 걸 예.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예. 몰아붙이니까 이제 사령관은 예. 항변의 뜻으로 자살할 내용 수밖에 보면 없는 것이죠.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기무부대 간부들이나 군 간부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행여라도 민간인 사찰로 비춰질까봐 굉장히 조심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그 지금 상황에 대한 좋은 기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와대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했다가 이제 사고를 냈었고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 2명, 그 2명이 요새 이제 한참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갖다 이제 다룬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걸 일종의 그 임종석 실장과 그 다음에 원래 그 실세는 김경수 경남지사였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세력 간의 어떤 갈등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거기에 대한 그 기사가 나간 게 있고요. 하여튼 뭐 현장을 뭐 누비고 있는 기자들이 또 예. 뭐 새로운 사실들에 예. 선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무성 의원 예. 뭐 이제 탄핵 주역 김무성 의원 예. 그 인터뷰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했던데 예. 이게 저도 이제 쭉 한번 훑어봤는데 김무성의 시각에서 본 탄핵 박근혜 예. 탄핵이에요, 그죠? 그렇죠. 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그 세상사라는 거는 이제 역시 양쪽의 얘기를 좀 다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우리 사회에 좀 보수적인 분들, 또 소위 말하는 그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쪽에 있습니다만은 그 김무성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전교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김무성 씨에 대한 입장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떠나가지고 이번에 그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는 당시 상황을 갖다가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얘기들이 그래서 많다고 봅니다. 한쪽이 빠졌으면 그걸 예. 이제 보충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배 부장께서 이제 언론에 현역 언론이시지만은 박근혜 정권이 정말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가짜 뉴스, 예. 왜곡, 비방, 마타도어, 유언비어의 그 물결에서 이게 구명정이라도 하나 입고 있었으면은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참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주진우, 김어준 뭐 이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 언론인도 아니면서 우리는 이런 정보가 뭐 마약 관련된 비디오가 나옵니다, 섹스 비디오도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처녀인 그 여성인 처녀 대통령을 성희롱하면서 뭐 누구가 뭐 잠을 잤느니 구술했느니 뭐 최태민 목사 얘기하는데 그 방어막을 못 쳐준 거에 대해서도 난 저 박근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자책하고 이 보수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좀 반성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역사 얘기를 할 때 광해군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한동안 있었죠. 요새도 그런 주장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실 겁니다. 왜 조선부에 계시던 그 이한우 전 문화부장 그분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그러면서 불과 몇백 명이 몰려오는 몇백 명 동원한 쿠데타에도 쫓겨난 무능한 임금이 광해군이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보는 건데 사실은 광해군은 전쟁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죠? 형인 임해군은 함흥도에 그렇죠. 잡혀가고 했지만은 분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그냥 저 신의주에 도망가가지고서 꼼짝도 안 하는데 분조를 해가지고서 전난을 수습한 훌륭한 전쟁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 그죠? 점에서는 그게 있었지만은 집권자로서는 굉장히 보면 하면 안 될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 긴 얘기라는 게 아니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한동안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뭐 민비가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랬대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국민이 52%의 지지로 뽑아준 대통령이다 하는 그 결기를 갖다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였건 헌법재판소 법정에 가서였건 그 결기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그런 데 있어서는 당시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절한 조언을 못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 쓴 사람도 결국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김무성 대표는 내가 이건 청와대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공천 파동에서 맞서고 탄핵 국면에서 뭐 했겠느냐라는 자기 변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양반 주장도 진실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뭐 김무성 대표가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비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겠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저희 월간조선은 매년 이제 1월마다 신년호를 냅니다만은 네. 신년호 부록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과서에 없는 한국 현대사 이런 제목인데요.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선 다음에 보면 뭐 역사에 대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월간조선은 아시다시피 어떤 현대사 사료의 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당대에 이슈가 되는 분들을 수없이 인터뷰를 많이 했고 과거사에 대한 비화도 많고 그래서 그 지난 80년 이후에 월간조선에 실렸던 기사들 중에서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요즘 와서 이제 좀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사라든지 혹은 6.25 당시 북한에 의한 학살이라든지 혹은 뭐 이승복 사건 같은 것들, 또 이제 대남 공작 사건들, 또 이제 박정희 시대의 어떤 이병철, 정주영 이런 분들의 어떤 경제 건설 과정의 역할,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한 30가지를 모아가지고 네. 예. 30장면이네요. 그렇죠. 한국 현대사의 그렇죠. 중요한 30장면. 그래서 여기 보면 월남전에 나갔던 말단 병사의 어떤 증언도 있고 또 이제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를 갖다 모셨던 분들의 증언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자녀들한테 역사를 갖다 올바로 가르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교재가 될 거고 또 그 시대를 갖다 직접 뛰셨던 분들한테는 자신들의 어떤 젊은 시절을 돌아보는 그런 게 될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우리 윗대 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라를 읽었구나. 그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록이 될 겁니다. 우리 배진영 부장께서 내년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대한민국 100주년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 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도 안 되죠. 그 1942년도에 41년인가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명백하게 뭐라고 하냐면 복국기와 건국기로 나눠가지고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투쟁하는 지금은 복국기 단계다. 그 다음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건국 단계다 하는 걸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김원봉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 임시정부일 뿐이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건국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명백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 논란을 할 것도 없는데 임시정부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부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그렇죠. 인정하고 나라를 찾는 건데 그렇죠. 그 나라가 그때 세워졌으면 대한민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논의 자체가 1948년 8월 15일 세워진 대한민국의 성취 그렇죠. 위대함을 깎아내리기 그렇죠. 위한 이게 뭐 그렇죠. 정치적인 거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월간조선에서는 전에 손세일 전 의원이 참 예. 역작으로 이승만과 김구라는 예. 걸 참 오랫동안 연재하고 했는데 예. 저는 이런 논쟁하는 것도 참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승만이 국부냐 김구가 국부냐고 싸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 두 분 동상 하나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에도 두 분 동상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뭐 이승만 좋다 뭐 김구 좋다는 분들이 그래 그 건국의 아버지가 둘 다 하면 어떻고 뭐 아니 이런 엉터리 후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이 뭐 동상을 좀 세워보려고 그러는데 또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 그래요. 얘기하면은 뭐 그거 갖고 1시간 갑니다. 그래요. 저 우리 배진영 저 부장께서 앞으로 저 월간조선 나올 때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좀 예. 꼭 소개를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또 저 시간 되시면은 마감되고 시간 되시면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 와서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전체적인 내용은 요걸로 정리를 하고 예. 저 월간조선이 RNR이라고 굉장히 예. 대한민국에서 뭐 탑5 안에 그렇죠. 들어간 큰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한 신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예. 오늘의 예. 정치에 대한 경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예.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 예. 요거 하고 별도로 예. 하나 또 여론조사 얘기 좀 하시죠.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